오늘의 플러스, 해양에서 펼쳐지는 미중 패권 경쟁 그 양상을 들여다봅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는 사례가 자주 보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범인으로 중국의 민간 상선이 지목됐다라는 소식을 저도 들었는데 좀 의아합니다. 민간 선박이 어떤 이유 때문에 준 군사 행동에 이렇게 동원되는 건가요? 사실 중국의 이제 군제 편제를 보면은 해상 민병대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병대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는 민간 행위자로 볼 수 있는데 중국에 있어서는 이게 인민해방군 예하에 있는 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공식적인 어떤 옷을 입고 있거나 이제 제복을 입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민해방군 밑에 있는 이제 행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이제 당국의 이제 전략을 수행하는 이제 행위자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들이 이렇게 해저 케이블을 손상시키는 이유는 과거부터 시행해온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쨌든 군사적으로 강력하긴 하지만 미국과 이제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긴장 조성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지 않거든요. 두 국가 모두 핵보유 국가인 것이고 해군력 역시 요즘 상당히 비등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제 중국의 이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전면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해군전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임계점을 넘지 않는, 이제 재래식 전쟁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긴장 조성 행위를 통해서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의 어떤 이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전략을 이제 회색세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 해저 케이블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실 한국에 있어서도 서해에 나타나는 있던 어선들 네. 역시 이제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영해로 이제 침범해서 하는 행위들을 빈번하게 해서 이거를 일상화시키는 게 중국의 목적이었고 해저 케이블 절단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관련해서 대만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 독립의 의지를 꺾어놓고 대만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의 일환으로 이제 이런 해저 케이블 절단 행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상 민병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군함이 아니라 상선을 타고 다니나 보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연근에 빈번히 등장하는 중국 어선들 중에서는 해상 민병대가 있는 겁니까? 대부분 해상 민병대입니다. 아, 일반적인 그렇군요. 어민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저희 서해 꽃게잡이철에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요, 이런 해상 민병대 등을 통해서 뭔가 불안 요소를 가중시키고 높이는 게 중국에게는 아주 어떤 직접적인 이득으로 돌아오는 거죠? 당장의 이익은 없습니다. 이 불안을 조성해서 중국이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지만 예. 사실은 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해양 경계 협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 어디까지가 우리의 영해인가, 이제 어디까지가 공해인가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인 목적을 통해서 이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 점진적으로 이제 해상 민병대가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중국인들이 계속 오는 지역이구나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서 그 인식적 전환을 이제 꾀하는 그런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랑은 그런 이슈가 있고, 즉 또 대만과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을 테지만,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해상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중국이 지금 가장 해상 전략에서 우선시하는 목표는 뭔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고 또 이제 어쨌든 태평양으로 나와야지만 사실은 미국과의 어떤 대결이 이제 가능한데 네. 사실 중국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은 어쨌든 중국을 둘러싼 여러 국가들이 다 미국의 동맹 국가들입니다. 예. 한국, 일본, 필리핀 그 아래 이제 호주까지 예. 상당히 둘러싸인 이제 형태를 갖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해상 공습으로부터 또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사실 그게 중국이 갖고
있었던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이제 고민이었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군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뭐 이제 항공모함도 만들어놨고 지금은 사실은 잠수함. 네. 을 좀 더 이제 거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러한 전력 개발을 통해서 사실은 태평양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대서양과 이제 남미 지역까지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제 진출을 하고 있어서 그런 행위들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이제 중국의 해양 통제, 해상 통제 능력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열거해 주셨던 그런 목적을 실제 구체적인 액션으로 움직임으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나요? 그럼요. 이제 아프리카에도 심지어 이제 중국이 이제 해군 기지를 설치를 했고요. 예. 그런 게 이제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파나마 운하를 구입하겠다 예.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지역에 중국의 해군력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을 넘어서 사실은 이제 대서양까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중국의 이제 무역이나 뭐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계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무엇보다 중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곳은 역시 남중국해 연안일 텐데 맞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있나요? 남중국해는 이미 오래전부터 2010년대부터 사실은 뭐 인공섬 건조라고 하든지 그다음에 인공섬 건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국내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죠.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하이브리드 전쟁, 여론이나 법이나 이제 역사를 이제 변경시키는 그런 노력들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이난선 주변에는 해저에 많은 센서라고 하든지 데이터 센터라고 하든지 네. 이런 케이블을 많이 설치를 해뒀습니다. 미국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탐지할 것이냐, 대응할 것이냐의 준비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들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도 사실은 들고 싶고 있지 않지만 해징을 예.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이제 커미트먼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항상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해양 분야에서 어떤 국가가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국의 영토 바깥에 전략적 군항 같은 걸 많이 뭐랄까요? 구비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 바깥에 아까 앞서서 아프리카에는 이제 뭐 그런 해군력을 보유할 수 있는 군사 기지를 만들었다고 해주셨는데 태평양 연안 근처에도 또 그런 데가 있나요? 맞습니다. 태평양 연안 근처에도 요즘은 특히 이제 태평양 도서국들 이제 저희 적도 아래에 있는 이제 섬나라 국가들인 거죠. 네. 이전까지는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에도 중국이 접근을 많이 하고 있죠. 개발 협력이나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네. 사실 접근을 해서 이제 중요한 정보 인프라도 이제 구축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항해 인프라 이제 뭐 이제 항구라고 하든지 이런 인프라를 이제 건설을 지원해주면서 사실은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사실은 이제 남태평양 도서국이 그렇게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는데 네. 요즘 많이 신경을 쓰면서 이제 도서국 정상회의를 한다라고 하든지 이런 관여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 주신 게 도서 국가들에게 뭔가 경제적 원조를 하겠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전략적 요충지를 하나씩 이제 차지하기 시작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중국의 전략은 처음에는 군항이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항구 건설입니다 했다가 나중에 본인들이 군항에 가까운 형태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군항이다라고 드러내고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개발 협력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예. 거고 또 그래서 이제 중국이 먼저 그런 상당히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항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중용도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예. 때문에 일단은 민간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이제 군항의 이제 목표로 바꾸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도서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진국 이하 국가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미국 눈치를 꽤 봐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냥 무턱대고 뭐 도와주겠다 원조해주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순수하게 그냥 순진하게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이 나라들은 미국 눈치를 안 보는 나라들인가요?
그 많은 국가들, 사실 아세안만큼 태평양 도서국들도 사실은 이렇게 약간 분열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과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협정을 맺었다가 이제 미국의 압력으로 파기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이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과거 바이든 행정부 때에는 이 남태평양 도서국을 어쨌든 미국의 영향권에 두기 위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호주나 일본 이런 동맹국들이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네. 그런 곳에 이제 일본이나 호주의 이제 개발 협력이나 원조가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진출을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아직 좀 불분명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잘 이 분야를 몰라서요.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같은 게 있으면 네네. 그게 떠다니는 일종의 우리 국토인데 네네. 그래서 비행기도 이착륙하고 맞습니다. 그럼 항공모함만 있으면 되지 왜 다른 나라에 적지 않은 돈을 들여가면서 군항을 굳이 건설하려고 미국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중국도 노력을 갈까요? 요즘은 항공모함 전단이라고 하죠. 예. 이제 그런 그룹을 운영하는 게 상당히 고비율이다. 비율이 이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약간 이제 정설입니다. 예. 요즘 국방부나 미국 국방부 내에서는 특히 국방비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미국 역시 이제 인적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사실은 항공모함을 사실은 중국 근처에 이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미사일 능력이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타겟 안에 분명히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정말 불상사가 일어나서 만약에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피해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네. 거죠. 항공모함에 수천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피해를 감내하기보다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무인 체제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논의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어쨌든 중국과의 결전을 위해서는 이제 거점이 필요한 거죠. 네. 이제 급유도 필요하고 로지스틱도 필요하고 그것이 사실 태평양은 정말 바다이기 때문에 섬나라 국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괌이라고 하든지 우리나라, 일본이 있지만 호주 이상의 지역에서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국가들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지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곳 중에 하나가 당연히 남중국해일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서로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미국의 대응하는 전략은 뭔가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는 중국에 너무나 가깝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 본토에서 오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멀기도 하고 길기가 멀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미국이 과연 이 지역을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제적으로 중국과 이제 상당히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많은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제 불안정한 지역이 바로 이제 아세안 지역인데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분열되지 말라. 아세안 센트럴리티라고 하는 아세안들의 이제 합의를 지켜만 달라라고 하는 게 사실 최소한의 이제 요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예. 너희들만의 이제 연대를 이제 유지해라. 그것만이라도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최소한인데 사실은 아세안 국가들 간의 센트럴리티가 이렇게 규범적으로 당위적으로는 이제 맞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으로는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많은 관여를 했고 또 동맹국들과 함께 여기에 많은 경제적 원조를 지어줬지만 그게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의 접근법이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최근에 정상회의란 건 쿼드 정상회의였거든요. 근데 마코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이 사실은 쿼드 정상회의라면 항상 아세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에 대한 이제 커미트먼트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제 아세안 국가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특히 이 남중국해는 뭐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은 중국과 영토 분쟁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무조건 중국 편만 들 수 없는 상황들의 국가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이들 국가들은 지금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의 분쟁을 포기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 분쟁 따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예. 필리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정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고요. 또 미군이 이제 필리핀에 이제 해군 기지 4개, 공군 기지까지 기지 4개를 짓도록 허락해 줬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필리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만 문제까지 같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필리핀이 협력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과 분쟁을 하고 있지만, 예. 근데 사실은 미국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 분쟁이었지만 미국이 직접적인 계획은 항상 안 하고 있어서 미얀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분쟁을 차라리 중국에 맡기자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이 이 아세안 10개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차별적인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러면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교수님 말씀 중에요. 필리핀에도 한 4개 곳에 미군의 기지를 건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는 오키나와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정박하는 맞습니다. 경우가 가능 있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멀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괌도 있는데 그렇죠. 굳이 이렇게 아세안 국가들이 불안해할 만한 정도로 그게 그렇게 근접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까 말씀했던 네. 해저 케이블 손해, 뭐 이제 파괴 문제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보적으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고, 심지어 저희 한국에게도 사실은 해저 케이블이나 사이버 위협이나 하이브리드 전쟁이 상당히 중국에서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 한국에까지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미국이 다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좀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 더 신경을 쓰려고 우리나라에 뭐 배도 건조해달라, 뭐 해군력을 늘려보겠다 이러는 건지, 네네. 아니면 앞으로도 해군력을 늘리긴 하겠지만 아세안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빠지고 네네. 저지선을 달리 설정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들 전망들 하세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은 아직 100일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백악관 중심의 이제 그룹이 있고 이제 행정부 중심의 그룹이 있고 이렇게 약간 좀 나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네.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핵심 그룹이 이제 백악관 중심의 그룹이죠. 근데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지만 과거 에치슨 라인이 문제가 될 게 없다.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이 지역의 안보, 그러니까 서태평양의 안보는 일본이나 한국, 그다음에 호주가 알아서 해라. 사실은 그런 입장이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번 대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유가 논의가 사실은 이 지역의 이제 재래식 전쟁, 재래식 위협은 동맹국들이 알아서 이제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 목소리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해군 건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 건조된 것이 과연 이 지역으로 올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좀 미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의 해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오겠지만 사실은 이 지역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정말 의외네요. 왜냐하면 아세안은 인구 숫자만 해도 5억에 가깝고, 맞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비 시장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시장으로 이 지역을 누가 영향력 아래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맞습니다. 이걸 중국이 차지하지 못하게만 해도 중국의 힘을 상당히 뺄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미국은 이것도 그냥 못 본 척 하겠다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는 그런 사고 방식을 저희가 갖고 있었고, 예. 또 미국과 한국 간에 이제 회의를 해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면 동맹국들이 아세안 시장도 있고 네. 뭐 이제 안보적으로 중요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아세안이 그렇게 중요한 의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만도 사실은 대만을 방어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심지어 대만까지요. 트럼프가 그건 노코멘트 하겠다. 그 상당히 좀 의아한 대답을 했었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켜주겠다 이렇게 사실 좀 위험스러운 발언을 했지만 네. 약간 색깔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교수님 생각에서는요, 미국이 진짜 완벽한 고립주의를 선택하려는 그 목표가 트럼프 2기 때는 그게 목표라고 보이십니까? 아직 그 행정부 내 이제 노선이 정리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핵심 참모들의 생각은 약간 그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앞서 일부에서 교수님 말씀을 간간히 듣다 보니까요. 진짜 언론을 통해서 트럼프가 아세안 또는 남중국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거는 못 들어본 것 같고요.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트럼프가 빈번히 얘기하고 심지어 취임사에서도 언급한 동네는 다른 동네인 것 같아요. 그린란드라든가 뭐 캐나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교수님 진짜 트럼프는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더 높이기 위한 행보 여기에 집중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을 지금 트럼프가 일으키고 있어서 예. 사실은 너무나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일단 캐나다랑 멕시코를 이제 상당히 좀 분쟁을 일으킨 거는 사실은 관세로 건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사실 이민 문제라고 이제 보통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백악관 내 사실 노선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상당히 이념적으로 경제 문제를 접근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트럼프 행정부에.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는 정말 경제 논리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이민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이제 경제 문제를 보니까 캐나다에 관세를 물리거나 멕시코에 이제 관세를 물리는 네. 또 너무나 과도한 관세를 물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약간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린란드와 파나마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예전부터 이건 국방부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환에서 아이슬란드나 이제 북해가 약간 좀 공백 지역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과 맞물려서 러시아는 사실은 군비 증강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북대서양 그 지역이 사실은 공백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냉전기에 이제 설치했었던 미국만의 해저 케이블이 또 따로 있는데 군사용 해저 케이블이 있는데 그걸로 주로 이제 러시아로부터 내려오는 이제 잠수함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탐지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보적 공백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린란드가 위치상 상당히 좀 중요한 지역이었고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사실은 독일과 이 지역을 두고 상당히 많은 분쟁을 겪었던 지역이라서 예.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뭐 이제 논쟁이 다시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여전히 이제 사실은 해군력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해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공백이 있었다면 만약에 그런 공백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진짜 채우기 위한 액션에 들어가면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의 갈등은 더 높아지는 게 되겠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은 러시아에게 상당히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어서 예. 정말 나토 국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토 동맹국에게 미국이 탈퇴하겠다, 뭐 분담금 더 내라 이렇게 오히려 더 이제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서 나토에 있는 국가들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삼각의 이제 이렇게 양극 체제가 아니라 이제 다극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 러시아와 분쟁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런 담론이 더 이제 강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 보면요. 이런 강대국들은 본인들끼리 알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역들을 교통정리를 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중동도 그렇고. 네. 그럼 혹시나 이번에는 트럼프 입장에선 북해 지역에 뭐 그린란드나 우리가 이쪽을 뭐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네가 우호적으로 하는 걸로 끝내줄게. 대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같이 좀 공조를 하자. 뭐 이런 식의 큰 딜이 지금 물밑에서 일어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를 이제 화해 제스처로 지금 이제 다루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의 그 러시아 전략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게 큰 그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도 사실은 많은 비판은 받았지만 러시아는 상당히 약화되었고, 예. 지금 러시아는 이제 나중에 휴전 이후에 이거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 문제가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실은.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로 지금 러시아가 딜을 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이제 북한 문제까지 얹어서 예.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제 미국의 생각인 것 같고요. 예. 그런 입장에서 다극 체제로 가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 사실. 극이 이제 정말 강대국이기에는 사실 좀 러시아 많이 약화됐지만 예.
그런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중국과 대결하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도 사실은 자기 편을 끌어들여야지 중국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 예. 요거는 좀 추후에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다음 스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나와야지만 사실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나중에 우선순위를 밀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희망 섞인 생각을 예. 저는 하고 예. 있습니다. 네네. 그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린란드는 바로 코앞이라서 맞습니다. 야, 이거를 나름대로 미국에게 어느 정도 우호적인 형태로 그려준다는 건 러시아 입장에서도 주저되지 않을까요? 네, 받아들일 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북극 항로 문제도 있고 예. 뭐 전략적인 요충지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는 북극과 연해 있지 않아서 북극 뭐 회의나 이런 거에 참여를 옵저버로만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은 사실은 우주전 지금 핫한 주제가 바로 우주전이죠. 네. 우주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러시아나 미국이 놓칠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교수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진짜 물밑에서 어마어마한 뭐 알력 싸움, 뭐 주판 튕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트럼프가 연일 한국 상황 어떠냐도 물어보면서 배 잘 좀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좀 달리 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해군 전력의 차이가 뭐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수를 따지면 아직까지는 미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 전단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큰 규모의 배는 물론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작은 배 있잖아요. 호위함, 소형 구축함 이런 거는 중국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기 쉬운 작은 예. 배의 경우는 중국이 상당히 우위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상당히 우려하는 건 지금 잠수함 숫자가 거의 따라잡혔습니다. 특히 핵잠수함 숫자가 따라잡힐 수준이어서 그래서 사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특히 일본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해저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해저에서의 만약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할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좀 시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에게 또 일본에게 그런 조선 관련한 협력을 요청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그 미국이 지금 추진하는 해상 전략은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대응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럼 중국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중국은 사실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상당히 우리가 상당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중국은 동맹국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동맹국은 있지만 우리 미국의 한국과 일본처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예. 훈련이 되어 있는 동맹국은 없다. 러시아도 뭐 이제 훈련은 하지만 동맹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중국이 좀 혼자 이제 자력갱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혼자 할 만큼의 경제력이 지금 있나요? 왜냐하면 점점 경제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경제는 지금 상당히 중국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 사실 조선업의 이제 상황에서 보면은 예. 저희 이제 조선을 담당하는 몇 개 이제 기업이 있잖아요. 예. 현대라고 하든지 하나오션이 있는데 거기에 거의 1000배, 1000배요? 100배 하여튼 어마어마한 와. 조선 산업이 이제 중국 내 어쨌든 많기 때문에 예. 그 속도를 따라잡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물론 퀄리티는 아직까지는 미군에 이제 못 따라잡지만 네. 그 속도만큼은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생산을 도와줘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또 과거 얘기를 잠깐 하면요. 또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해군력이 석탄을 기반으로 한 거에서 석유를 기반으로 한 거 싹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앞으로 뭐 AI, 로봇 이게 대세니 맞습니다. 뭔가 해군 분야에서도 무인화가 이제 추진될 것 같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무인화 체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제 항공모함 전단 중심의 해양 전략은 조금씩 이제 좀 톤을 낮추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운영할 자금도 이제 배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그래서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피해도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무인화 체제로 지난 2010년 후반대부터 이미 이제 전략을 만들고 전력화도 이제 시작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령 함대 계획이라고 하든지 지금 뭐 대만에 대해서는 뭐 이제 지옥문 전략 이런 것들 전략까지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 지금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지만 아마 이제 미국이 그런 해양 이제 무인 전략을 만들어서 전력화하는 속도는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미국이 그런 부분에서는 우위가 있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궁금한 게요. 네네.
앞서서 미국이 아세안이라든가 이쪽 그 뭐랄까요? 또 동아시아 근처는 네네. 과거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미국의 처음 기준점처럼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린 신경 안 쓸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니들 나름대로 능력이 있으니까 니네 안 본 니네 재래식 안 본 니네가 해라.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도 주셨는데 또 해군력에 대해서는 파트너십을 강화하자. 우리가 뭐가 같이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십을 같이 해달라는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배만 만들어 달라고. 배만 만들어 달라는 거군요. MRO나 이제 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요청을 했지.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네트워크화된 안보 아키텍처 뭐 이런 말을 통해서 사실은 일본, 한국, 호주 이렇게 뭐 이제 역할 분담도 하고 역량도 같이 키워가는 이런 컨셉을 통해서 이제 동맹 전략을 취해왔었는데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동맹국들이 알아서 역량을 키우고 대신 이제 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발언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한미일이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사실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말이 없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우리 입장에선 네.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좀 유리한 쪽으로 제안을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관세 카드 들고 올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세 부과를 좀 덜어내기 위해서 어차피 너희들도 항모를 유지보수하고 새로운 걸로 진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에 우리도 돈도 되겠다. 그리고 운영비도 같이 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같이 지키는 걸로 파트너십 형태로 하면 어떻겠니. 관세 말고 우리가 그런 돈을 낼게 하면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이 핵과 관련된 기술도 좀 옆에서 보기도 하고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 그걸 받아들일까요? 아마 그런 뭐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많이 컨트리뷰션을 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만약에 그런 제안을 저희가 한다면 네. 아마 이제 대만이나 남중국해에 정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도 와라. 그런 안보 공약을 또 제안을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관세도 문제도 있고 안보 문제도 있어서 또 저희는 북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좀 한번 그러니까 정말 한미 간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은 뭐 핵잠수함에 대한 기술 이전을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 같은 분위기가 또 흘러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거는 사실로 보이시나요? 정확한 정보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네. 사실은 계속해서 민감 정보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사실은 중국은 그렇게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고 예. 또 중국 역시 사실은 뭐 북중러 삼각 협력 뭐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북한이나 러시아와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국제사회가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좀 더 정상적인 국가로 인식되기를 바라고 있고 예. 러시아와 같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예. 북한처럼 이렇게 상당히 좀 로그 스테이트 뭐 이제 이런 국가로 인식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게 있어서 상당히 예. 좀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계속해서 이제 의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군대도 계속 보내고 있고 예. 이제 러시아 역시 중요하니까 예. 계속해서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적지 않은 핵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건 우리로서 부담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쪽 지역에서 동맹국들이 각자 도생해라라는 분위기가 높아지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해군력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채우지 못한 빈칸이 있지 않습니까? 핵잠수함이라든가 그리고 분명 예전에 우리나라 국방 관련한 문서에는 경항공모함 같은 건 네네. 건조 계획도 있었던 걸로 봤는데 네네네. 아직 항모는 없고요. 또 네네네. 그러면 이참에 그냥 우리는 미국의 암묵적인 뭐 동의가 있다라고 보고 자체적으로 이런 거 개발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국방의 문제도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 네. 한국을 뭐 민간 국가로 이제 분류하겠다 이런 논의도 있는데요. 예. 사실은 뭐 민간 국가로 분류된 국가를 보면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국가들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국가들인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 포함된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좀 불안한 것이긴 한데 이게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핵무장론을 너무 많이 좀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의 어떤 이제 영향력 공작이나 이런 거에 한국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논의가 좀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분류한 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미국과 그런 딜을 하기가 트럼프 행정부라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남중국해나 대만 양안 문제에서 일정 불안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우린 미국과 우리나라는 동맹국이잖아요. 서로 문제가 생기면 같이 참전을 네네, 하는 걸로 맞습니다. 되어 있는 이게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참전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는 그게 사실은 양해 약간 좀 이해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사실은 북한이 또 기회주의적으로 한반도에서 도발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 방어에 치중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고 또 미국도 맞다. 여기 니네는 그러면 한반도를 책임져. 우리가 네. 나머지 지역을 일본이나 호주와 함께 뭐 이제 할게. 한국은 뭐 이제 로지스틱이나 뭐 이제 지원 정도만 하는 걸로 이제 상호 이해가 됐었는데 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 전에 미일 동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예. 너무나 불평등하다. 우리가 왜 일본을 지켜줘야 되냐. 이런 문제를 사실 역사적 맥락 없이 그냥 던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본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그냥 불쑥 나왔는데 예. 그렇게 상당히 역사적 이해 없이 사실 한미 동맹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한반도 방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 대만이나 뭐 남중국해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진짜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참전을 하게 된다면 네네.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방어 체계도 더 상당히 수준 높게 하려면 그냥 어떻게든 우리는 이번 기회에 미국에게 그런 것들까지 우리도 지원을 하게 되지 않겠니? 그러니 핵과 관련된 여러 항모라든가 아니면 국방력의 수준을 더 높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다오. 이렇게 뒤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트럼프의 결정인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미국의 이제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핵은 사실은 동맹국에게도 사실은 이제 프롤리퍼레이션 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실 예. 자산이라서 영국과도 사실은 나누지 않습니다. 맞아요. 프랑스는 나토와도 미국이 이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고 만약에 한국이 갖게 된다. 예. 뭐 한국의 자체 핵무장, 미국의 전술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자체 핵무장을 허락한다라고 한다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예. 뭐 주변에 다른 국가들 다 갖겠다고 할 것인데 그걸 미국에 허용할 것이냐, 그건 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특히 지금 동아시아를 보는 미국의 시각은 핵 다극 체제거든요. 네. 상당히 불안정한 핵 다극 체제인데 거기에 한국까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허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입장이 네네. 국가 부채도 너무 많고 군비 뭐랄까요 축소도 좀 해야 되는 고민을 네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때 핵과 관련된 시설 유지 보수 비용 또 구축 비용을 만약에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최우방 국가가 일부 보유하고 있다면 덜어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근데 뭐 비용 문제도 있지만 이게 핵이 어떻게 사용될까가 더 네.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미국이 전술핵을 갖다 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한 국가인데 일본이 안 받겠다고 했지만 한국은 항상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많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항상 좀 이렇게 좀 불안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때는요. 지금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도대체 해양 패권 분야에선 어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을까요? 지금 쇠퇴하는 미국의 해양 패권이잖아요. 사실은 한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 같이 훈련을 하면 최적이고 뭐 예. 이제 같이 이제 뭐 전략을 짜고 이러면 상당히 최적이겠지만 가장 최소한으로 원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군함 건조. 네. 다양한 군함 건조. 이제 지금 원하는 그런 군함뿐만이 아니라 비전투함, 그다음에 이제 뭐 북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쇄빙선 뭐 이런 것들까지 만들어 주길 원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말 남중국해나 이제 동중국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걸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조선 협력, 네. 그러니까 이제 수리할 수 있는 MRO 협력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최소한으로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한미 간의 조율을 하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그러면 전략적인 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 그건 나중에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북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발언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처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한두 번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언젠가 또 다시 트럼프가 북한 관련된 이슈를 챙기기 시작할 텐데 그럼 지난번처럼 1기 때처럼 김정은과 우호적인 관계로 접근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 스탠스를 취할까요?
근데 북한 문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제 거의 뭐 공유되는 부분이 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예. 4년이라는 시간 안에 북한을 비핵화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게 어쨌든 대화는 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비핵화를 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미국 내부에서 사실 좀 약간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뭐 이제 호의적이든 상당히 강압적이든 북한이랑 대화는 일단 하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데 예.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 좀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한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특히 지금 같은 이제 한국 내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게 시작된다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 지금은 러시아 문제, 그다음에 중국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순서가. 것으로 보여서 조금 시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아직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핵 관련한 잠수함도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제 해군 부분까지도 더 영역을 넓혀오고 있는 건데 그럼 미국 코앞에서 갑자기 ICBM이 날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수함 갑자기 확 올라와서. 그런데 이걸 그냥 두고 볼까요? 만약 이걸 추진하는 게 확인으로 되면? 만약에 그게 정말 뭐 4년 임기 안에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예. 미국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기술 이전을 받더라도 북한이 정말 전력화할 수 있는 핵잠수함, 그러니까 운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하는 데는 사실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예. 이제 보통 기술적으로 네. 시간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그런 위험한 상황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렇지만 준비는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한미일 협력, 해군 협력이 상당히 더 중요해지겠죠. 앞으로도. 예, 네. 예. 지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이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의 어떤 해양 패권 관련된 이슈를 점검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살펴봐야겠죠. 우리는 중국을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이쪽 지역을 이렇게 지금 뭐 판단하고 뭐랄까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린 중국과 이 해양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저희는 지금 중국과 해결해야 될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예. 사실은 그 해양 경계획정 서해안 쪽이 아직 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해군뿐만이 아니라 해경도 사실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서해안 쪽에 밀려오는 그 정말 어민들 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해경의 사령부에 가서 이제 그 사진 그 화면을 보면은 중국의 어민들은 정말 수천 척이 서해 이제 포진해 있습니다. 이야. 매일매일. 그래서 예. 이제 중간선 넘어오지 못하게 해경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요. 뭐 밀어내고 있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어민 문제도 있는 어업협정 문제도 있고 뭐 이제 뭐 대륙붕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부터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중국 입장에선 이걸 빨리 해결할 유인이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냥 분쟁 상태로 놔두고 점진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확장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빨리 해결을 해서 명확한 이제 중간선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이쪽 근처에는 일본이 해안선 그리고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선 일본과의 뭐 감정적인 고는 잠깐 뒤로 하고 서로 간의 이해득실 차원에서 공동의 대응으로 중국에 좀 견제를 하는 그 전선을 공동 전선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이슈마다 그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영토 분쟁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개입하기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지만 예. 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든지 예. 사이버 협력, 그다음에 이제 불법 환정 문제, 뭐 이제 그러면 해상 이제 파이러시, 그러니까 이제 예. 해적 문제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일 간에 이제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쪽 지역이 복잡다기하네요. 쉽게 맞습니다. 뭔가 명쾌한 답은 안 나오고 네네. 또 일본과의 협력도 사실 쉬운 것도 쉽지 아니고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와서 좀 변화되는 거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구현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